네, 안녕하십니까. 신용호의 문화형 토론, 오늘 제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손영종의 이론, 일반적으로 고구려 건국연대가 소급되어야 된다는 일반적인 학설, 그 중에서도 손영종이, 북한 손영종이 기원전 277년으로 딱 찍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점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고구려 건국연대가 굳이 진나라 이전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진나라 통일 이전일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77년이면 고구려가 뭐 유국 900년설과도 맞는다 그랬는데 945년이 됩니다. 그러면 668년 더하기 277년은 그러면 그거는 945년 갖고 900년이라고 그러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소영정은 오세손의 그 고구려 건국 초기의 왕들을 보면 유류왕부터 오세손, 그 시조는 뺀 거죠. 오세손을 합하면 10명의 왕이에요. 동천왕까지. 그 10명을 다 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세손이라고 해서 10명을 도하는 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초기 왕 세습이라는 게 부자 세습, 특히 장자 세습으로 규칙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지난번에 한 걸 제가 다시 한번 간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무엇보다도 그 고구려 건국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구려 건국연대가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점점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손영종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손영종이 광개토비에서 묘호가 또는 이름이 복수로 된 거 그거를 그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삼국사기가 그렇게 기준으로 된 게 복수로 된 게 문제가 된다. 왜냐? 그게 왕 제해전수 삭감에 이용됐다라고 손영종은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걸로 찾았어요. 뭐 유류, 여율, 막내 이런 거 쭉 해서. 그런데 손영종의 묘나 이름을 복수로 기록된 왕이 역사 삭감 방법으로 이용됐다고 했으므로 우리도 그렇다면 그거에 신경을 써봐야지 굳이 오세손이라고 해서 10명을 도해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삭감된 5명 중에서 손영종은 4명을 찾고 1명을 못 찾았다 그랬는데 그 1명을 생각해 볼 게 바로 태조대왕이라는 거예요. 6대 왕이죠. 태조대왕은 이름은 궁 혹은 어수라고 하고 묘는 국조왕 또는 태조대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후한서에 보면 안제건강 원년, 그게 121년입니다. 고구려왕 궁이 죽고 아들 수성이 즉위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때 현도태수가 전쟁을 일으키자 그랬어요. 남의 나라 왕이 죽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뭐 맨날 전쟁해야 되게. 그렇다면 이게 그 왕이 죽은 게 그냥 무탈하게 죽은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죽은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해동고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조왕 고궁이 100살, 즉위 94년인 146년에 친동생 수성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제건강 원년 121년에 고구려왕 궁이 죽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146년에 왕위를 물려줬다 그랬거든요. 그 두 개가 달라요. 그리고 해동고기에 7살에 태조대왕이죠. 태조대왕이 국조왕이 7살에 즉위했고 해시인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렇다면 국조왕 궁은 그렇다면 이 기록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왜? 분명히 후한서에는 안제건강 121년에 고구려왕 궁이 죽고 아들 수성한테 물려줬다 그랬는데 해동고기에는 궁이 100살인 즉위 94년인 146년에 가서 친동생 수성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린 거죠. 그런데 김구식은 여기서 그 삼국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놓지 않고 이게 후한서가 틀린 거 아닌가? 뭐라는 식으로 토만 달아놨어요. 결국 판단은 독자들이 하라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왕이 94년을 했냐? 그리고 7살에 즉위했다는 말이 맞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그 모본왕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어려서 즉위를 할 수가 없으므로 그 삼촌인 대무신왕이 갔다가
모번왕으로 왔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모번왕은 어려서 즉위를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그 7살에 즉위를 해요? 그리고 어머니인 해씨가 수렴 청정을 했다 그랬어요. 해씨가 누구 성이에요? 해씨는 단군의 성이에요. 그리고 바로 고주몽의 성입니다. 물론 고주몽이 성을 고씨로 바꿨지만 단군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씨라고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끝발 있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거기 다음에 이 아버지는 태조대왕의 아버지는 제사야. 제사는 엄청 그 높은 관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태조대왕은 그런 뭔가가 있으니까 태조대왕은 7살에 즉위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7살에 즉위를 한다는 거 그래? 그렇다면 그때 121년에 죽은 게 그게 궁이라는 사람이 혹시 국조왕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면 국조왕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궁이 죽었을 때 현두태조가 전쟁을 도발하는 것을 진충이 막았다는 기록과 또 태조등의 아버지인 제사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왕위를 아들에게 양보했다는 기록이 또 삼국사에 같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태조대왕의 동생인 차대왕이 왕위를 안 해준다고 반란을 계약하는 그런 것도 또 기록에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현두태조는 전쟁을 도발하자 그랬고 태조대왕의 아버지인 제사는 자기가 돌아온 왕위를 아들인 큰아들인 태조대왕한테 넘겨줬어요. 이게 그냥 제사한테 왕위가 돌아갔다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그리고 태조대왕이 제일 많은 동안 동생인 차대왕은 왜 형은 나한테 왕위를 안 물려주는 거야? 아버지는 저한테 물려줬는데 이래가면서 반란을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그 궁이 죽은 건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가 두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국조왕은 죽고 태조대왕이 즉위한 것인데 둘의 묘가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국조왕과 태조대왕을 혼합해서 역사 삭감에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기 고구려 왕이라는 게 부자 세습, 장자 세습으로 착착착착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고구려 왕뿐 아니라 다른 왕조의 왕도 마찬가지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무신왕에서 형제인 민중왕에 갔다가 대무신왕의 아들 모본왕에 다시 갔어요. 무슨 소리냐? 모본왕이 어려서 즉위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 대무신왕의 아들이죠. 모본왕이 아까 제가 대무신왕이라고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아들이 그 대무신왕의 동생인 민중왕 즉 모본왕이 먹을 때는 삼촌한테 간 거예요. 삼촌한테 갔다가 민중왕이 죽으니까 다시 어려서 즉위를 못한다는 모본왕한테 온 거죠. 이런 식으로 왕이라는 게 이렇게 부자 세습이 체계적으로 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권력 다툼 비슷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워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보였기 때문에 태조대왕은 그리고 태조대왕은 모본왕의 먼 친척인 제사의 아들로 이어지는 왕계보거든요. 그 장자 세습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서도 5세손이라 해서 10명을 도하는 건 무리고 5세손은 5명으로 보는 게 옳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죽고 그 삼촌한테 갔다가 또 삼촌한테 또 예? 아들한테 갔다가 뭐 아들이 또 현천하면 또 그 저기 먼저 왕 동생한테 갔다 막 이러니까 5세손이라는 거를 세손만 생각해서 그냥 유리왕부터 동천왕까지 10명을 두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고구려 건국연대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2대 유리왕부터 6대 태조대왕까지 5명의 제의연수만 더하면 165년입니다. 그 165년에 그 고구려 건국연대로 우리한테 알려진 기원전 37년 이렇게 하면 그게 202년 기원전 202년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역사서에 손영종이도 그래서 기원전 277년을 택한 건데 모든 역사서에 고구려 건국연대는 갑신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한결같이 갑신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202년에서 가장 가까운 갑신년은 기원전 217년이죠. 고구려 건국연대를 기원전 217년으로 해놓고 보면 그 합당한 이유가 납니다. 뭐냐? 고구려가 진나라 221년에서 206년과 또 기원전 206년에서 220년까지 있던 그
한나라의 동쪽 모퉁이에 있었다는 그런 사론과도 일치해요. 물론 김부식이 그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썼기 때문에 뭐 동쪽 모퉁이 이랬지만 모퉁이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사론과도 일치하고 그다음에 유국 900년설과도 일치하는 거죠. 보장이 당나라에 항복한 668까지는 885년, 보장이 요동주 도독 조선왕으로 불리다가 죽은 682년까지는 899년. 손영도의 설대로 만약에 277년이라면 항복한 해까지는 945년, 죽은 해까지는 959년인데 이걸 900년이나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유물을 발견하고 그 조각이 이제 한두 개 모자랄 때 거기다가 뭐 석고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칠해서 그 모양을 완성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구려 건국연대는 그 유물을 발견할 때 하는 식으로 하면 기원전 217년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해. 용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얘기 하십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처음 이렇게 사람들이 축하연이 열렸을 때 뭐 그거 뭐 배만 타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래가지고 콜럼버스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콜럼버스가 계란을 꺼냅니다. 달걀을. 그래가지고 자 이거를 이렇게 뉘우지 말고 세워보십시오 그래요. 달걀이 쓰지는 않잖아요. 그거 탁 쬐놓으면 도로 툭 눕고. 그때 콜럼버스가 달걀 끝을 톡톡 깨서 그 알맹이를 빨아먹고 난 다음에 탁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는 못해. 근데 여러분은 못했잖아요. 라고 콜럼버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쉽지 않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처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 어려운 거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해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으로 되면 역사가 많이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내서는 안 돼요. 올바른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구려 건국연대 기원전 217년으로 바뀌는 날에 우리 역사는 많이 바뀌는 만큼 또 그만큼 얻어오는 게 많은 거예요. 그거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고구려 부여의 건국신화를 분석한 고구려 건국연대를 시작하면서 이제 차츰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